본 방송은 9월 6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57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여느 시즌보다 가을 야구 막차 티켓 경쟁이 치열한 올해 KBO 리그인데요. 3위 SSG부터 8위 기아까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순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치열한 순위 싸움 중인 SSG, 삼성, KT, 롯데, NC, 기아의 팬분들을 모시고 야구판 배틀로얄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5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희재 PD님, 변영아씨, 소혜린씨, 한수경씨, 이원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에도 앞으로 야자수를 이끌어가 주실 누페이스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수경씨, 원호씨, 간단한 자기소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SK SSG 응원하고 있는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게 돼서 야구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한데요.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아팬 하고 있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저도 야구 얘기 원 없이 하는 게 평생 동안 소원이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열심히 해서 앞으로 방송에 보탬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PD님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올해만큼 중위권 경쟁이 치열했을 때가 없었을 정도로 사실 지금 키움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해볼 만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9위로 다소 처져 있는 그 두산 베어스조차도 8월에 연승가도로 쭉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을 야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토요일 9월 6일 기준으로 순위가 SSG, 삼성, KT, 롯데, NC, 기아 이렇게 이제 총 6팀이 그래도 현재 오밀조밀하게 좀 중위권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 이 팀들 중에서 어떤 팀들이 이제 남은 잔여 기간 동안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삼성을 제외한 이제 5개 팀 팬분들이 오셨으니까 나름 밸런스 있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패널 분들께서 어느 팀의 좀 대변인 역할을 맡았는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 대부분의 야자수 KBO 방송에서 이제 샤이 숭룡단이라고 하죠. 네, 샤이 숭룡단 및 랜더스 팬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15년차 SK SSG 팬 호스트 조건입니다. 작년에도 지지하셨나요? 올해 좀 네, 그렇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현재 SSG 응원하고 있는 팬이고요. 저는 숭룡단은 아니긴 합니다. 네. 솔직하시네요. 네. 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저희 팀이 와 가을이 왔다 싶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은 SSG 팬입니다. 네, 집안의 영향으로 평생 롯데를 응원하게 돼서 인생이 기구해진 미디어팀 17기 2편 영화입니다. 네. 올해는 정말 끝내주게 속았네요. 혹시나 의심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새 공작원분들까지 오셨으니까 알찬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할 말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내팀 KT를 응원하고 있는 PD 전희재입니다. 안현민 메이저리그 프로젝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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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승 후에 폭삭 망의 수다. 올해도 또 찍은 기아 타이거즈 팬, 기아 타이거 대변인 이원호라고 합니다. 국룰이죠.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야자수 호스트 졸업한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패널로 점 찍고 돌아온 NC 다이노스 네, 11년차 환영입니다. 팬스웨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각 팀의 현 상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각 팀 팬분들께서 응원팀의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형식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순위 순서대로 네. 네, SSG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 어깨가 벌써 올라가는데 왜 처음부터 나오다 그래서 이제 순위 순대로 네, 순위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대로니까요. 네. 네. 이런 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랜더스는 정말 역대급 투고 타자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을 홈구장으로 쓰면서도 이제 장타율 9등의 똑딱이 퍼포먼스에 그렇다고 이제 득점권에서라도 잘 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망의 WRC 플러스 88.8이라는 정말 처참한 타격 성적이지만 투수 퍼포먼스는 이에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좀 유독 대체 선발이 많이 나왔던 시즌인데 1, 2, 3 선발의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은 나올 때마다 좀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대체 선발로 나온 선수들도 자신에게 온 기회를 좀 잘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좀 통계를 내볼까 했는데 이게 딱 중계 그 화면에 그 기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보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록 읊어드리자면 랜더스 5선발 및 대체 선발 등판 시 팀이 21승 16패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면을 보면 좀 투수 쪽에서는 정말 좀 유기적으로 좀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불펜진은 그래도 이제 KBO 탑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가 딱 5회까지만 이닝을 먹어준다면 그 뒤에 나오는 김민,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으로 이어지는 불펜은 사실 2점 차 이상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면 역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1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대체 선발들이 이제 5회까지만 딱 막아주면 그 이후에는 불펜이 가동되니까 또 그 면에서 또 승률이 높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령 6회 뭐 동점 상황에서부터 나오더라도 연장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네. 그러면 이제 상대 팀도 점수를 못 내지만 이제 저희 팀 타자들도 점수를 못 낸다는 네.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가능한 생각이고요. 정말 투수들이 고생이 많은 2025 시즌의 랜더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을 만한 게 있었는데요. 수비 지표를 좀 수치로 사실 환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야구 팬들한테 가장 대중적인 수비 지표인 DER 수치가 이게 랜더스가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타격 쪽에서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선발 라인업이나 좀 교체 라인업이나 좀 많이 바뀌었음에도 수비에서 좀 좋은 기록을 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경기인 금요일 경기에서 또 실책을 2개나 하면서 이게 참 야구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SSG가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후반기 들어서 필승조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들어서 팀 평균 자책점이랑 타율이 모두 살짝씩 올랐거든요. 그리고 타격 부문에서는 특히 에레디아 같은 선수가 8월 타율 3할 9푼 6리 기록하면서 8월 MVP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에도 이런 불타는 타격감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투수들이 좀 잘해줬으니까 이제는 제발 타자들이 더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반기에 이 팀이 에레디아 그리고 최정 빠지고 이제 박성환도 초반에 많이 부진했었고 그렇죠. 최지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진을 하면서 좀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일명 견적 있는 선수들이 전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냥 부진에 빠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에레디아가 부상 복귀한 이후에 이제 8월부터 버닝을 하고 최정도 그래도 8월 들어서 점차 상태가 점점 괜찮아지면서 흐름을 타야 할 때 이 팀이 그래도 정확하게 타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8월 이후에 이제 팀 전체 이제 타율이 리그에서 2위, LG 다음으로 2위고 OPS 팀 OPS도 4위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시즌 초반에 알고 있던 그 약한 모습에 공격력을 보여줬던 SSG랑은 지금은 좀 많이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투수진이 워낙에 강력한 팀이거든요. 저는 폰세 와이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 다음으로 가장 외국인 잘 뽑은 게 SSG라고 생각하고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 앞에 말씀해주신 대로 불펜진도 워낙에
하나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면이 있다고 평가받을 만큼 좋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선이 평균 정도만 해줘도 이 팀이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 페이스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가을 야구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팀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순위팀인 4위 삼성 라이온즈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힘들죠. 예,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새 4위까지 올라왔어요. 5월 이후에 좀 되게 힘들었었던 5, 6, 7월을 보냈었는데 8위도 찍었었죠. 그렇죠. 8위까지 내려갔었는데 역시나 이 팀이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냥 타격 그리고 장타죠. 타격이랑 이제 장타가 꾸준한 팀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야구가 이제 투수 노름이 아니라 야수 노름이라고 항상 주구장창 주장을 해오기도 했고 그게 맞아요. 시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고 후반기 들어서 이제 구자욱 선수가 OPS 1.0이 넘는 최고의 페이스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이죠.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애초에 기존에 잘하던 디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홈런과 장타 계속 담당해주고 있고 김성윤 선수가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좀 시즌 초반에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 언더사이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성적이 그래도 플루크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이 됐었는데 전민재 선수하고 그렇죠.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전민재랑은 근데 또 다르게 이제 네. 이 선수는 그 작은 체구에서도 충분히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했잖아요 올해. 그죠. 이제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골든글러브 이따가 저희가 다음 목요일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골든글러브 후보에 들어갈 만큼 좋은 페이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삼성이 시즌 내내 지금 라팍에서 잘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죠. 덕분에 이제 홈에서 5할 오픈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라팍에서 이 정도로 잘 치는지 아예 몰랐는데 홈 성적만 놓고 보면 삼성 타선이 압도적인 리그 1등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홈에서 이 팀 OPS가 .831인지 팀 OPS가 네, 와, 이거는 나오면 안 부럽다. 되는 수치거든요. 거의 지금 같은 이제 또 투고 타저 리그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수치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시즌 내내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불펜이었어요. 불펜이 사실 시즌 전부터 우려가 되긴 했는데 이제 임창민, 오승환이 많이 이제 늙으셔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못 나오게 됐고 사실상 김재윤이 혼자서 이제 하이레버리지 상황을 좀 감당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시즌 초반 김재윤 모두가 알잖아요. 예, 끔찍했죠. 김 사장 소리까지 나왔죠. 그렇죠. 지금은 좋은 의미지만 네. 네. 그러면서 막 이호성 이제 뭐 클로저로 썼다가 이호성도 결국 두 달 버티다가 2달쯤 버텼나요? 2달 버티다가 또 다시 이제 김재윤으로 교체되고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7월까지 삼성이 역전패 그리고 5회까지 앞선 경기의 승률이 키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팀이 삼성이었을 정도로 그냥 매 경기 불안했어요. 그냥 저도 삼성 경기를 그래도 좀 많이 찾아보는 입장에서 이 정도로 불펜이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8월 이후에 불펜 ERA가 리그 2위 그리고 블론 세이브는 단 1회로 그래도 최근에는 꽤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김재윤 선수가 일단 그래도 클로저 자리에서 9위를 좀 회복해주면서 좀 안정감을 되찾아준 게 가장 크리티컬했고 또 이제 우한 이승현 그리고 이승민 이런 선수들이 좀 폼을 되찾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재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알파이자 오메가가 페스트볼이거든요. 페스트볼이 그죠.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선수인데 작년에 거의 141 정도 평속이 나오다가 올해 그래도 다시 144 정도로 좀 본인 커리어 평균치대로 그래도 좀 회복이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진했던 기간에 이호성도 그래도 괜찮게 버텨줬고 이호성이 퍼지니까 김재윤이 다시 물려받고 하는 그림이 그래도 꽤나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연패가 막 길어진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번. 그게 아무래도 타선 폭발력 때문이라고 그죠, 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아무리 불펜이랑 네. 그 선발 뭐 이제 뭐 최원태라든지 이런 선수가 불안하다고 해도 그냥 점수를 많이 뽑으면 솔직히 맞아요.
질 경기도 이겨요. 네, 그만큼 예. 많이 벌어놓기 때문에. 예, 장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팀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삼성이 장타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단한 게 작년에 그래도 김영웅이라든지 뭐 이성규 또 저 누구야 윤정빈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 장타를 좀 많이 담당해 줬었는데 올해 다 같이 부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 명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가장 좋은 그런 장타 페이스를 보여준다는 게 이 팀이 확실히 팀 컬러를 작년부터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팀 컬러가 한 가지 확고하게 있으면은 이게 연패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랜더스도 네. 피수입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즌 동안.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입도 한 번도 없어요. 스윕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피수입은 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런 걸 이제 제외한 거죠. 뭐 만약에 4연전이 있었는데 이제 2패 당하고 이제 다음 경기 우치되고 이제 다음 경기 지고 이런 경우는 네. 있었는데 그런 건 세이브를 안 치니까. 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좀 특장점이 있으면은 확실히 네. 뭐 그렇게 연패 끊기나 뭐 연승 이어가는 게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남은 경기 상황 좀 얘기하자면 등락이 꽤나 심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잘해주던 박승규까지 이탈을 했지만 사고 때문에 좀 불운하게 이탈했죠. 이제 김지찬이 좀 돌아왔고 뭐 새로 합류한 가라비터도 이 정도 퍼포먼스면 대체 외국인 선발로서 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불펜이 터트려주지만 않는다면 진짜 앞으로 후반기 이제 남은 경기 중에 여전히 이제 중위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을 야구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으로 5위 팀 KT 위즈 만나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제 응원팀이라서 할 말이 사실 많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팀 보면 그냥 딱 5월달이 팀이에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투수진에서 너무나도 장점이 큰데 이제 SSG랑 좀 마찬가지예요. 투수진에서 장점이 큰데 이 팀 같은 경우는 불펜보다는 선발 쪽이 그래도 좀 조적이죠. 더 나은 느낌이고 근데 타선은 SSG만큼 이제 절망적이다. 근데 또 SSG는 후반기에 들어서 타선이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KT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몇 경기 페이스 전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최근 몇 경기는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팀 타선을 절대 믿을 수 없는 라인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자기 그것도 팀은 맞죠.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죠.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타선 보면. 근데 일단 뭐 좋은 점 얘기하면 올 시즌 내내 그래도 선발진은 안정적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KT가 독보적이긴 했죠.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KT 국내 선발진은 그렇죠. 정말 항상 최상급이었죠. 지금 퀄리티 스타트가 67개거든요. 그러니까 LG 하나를 제치고 압도적 1위에 야. 올랐는데 우와. 사실 외국인 선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KT 입장에서 이런 수치를 달성했다는 거는 국내 선발진들이 정말 잘해줬다는 얘기고 그죠. 불펜도 양적으로는 아쉽긴 한데 필승조의 퀄리티는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쓸놈쓸하고 너무 갈아대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오원석 트레이드가 진짜 현재가 아니라 롱텀 밸류로 봐도 결국 최고의 선택이었지 않나. 뭐 SSG 입장에서도 그래도 김민 만족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후반기 네. 1점입니다.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서로 엄청난 윈윈이에요? 윈윈 트레이드. 네, 서로 윈윈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김민 남아 있었어도 불펜진 사정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오원석에 비교할 건 아니긴 하죠. 어쨌든 선발과 불펜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오원석 없었다면 사실 올해 선발진에서 당장 누가 안정감 있게 맞고 돌아줬을까 생각이 딱히 안 나긴 해요. 그 정도로 오원석의 그 전반기 존재감 자체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강력한 선발진과는 다르게 불펜에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박영현, 손동현 이런 필승조들이 너무 빡세게 굴려져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박영현, 손동현 제외하면 그 다음이 이상동이에요. 근데 이상동도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이제 믿고 맡기기에는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김민수, 우규민 쓰자니 이 선수들의 스토프가 막 타자들을 압도할 만큼 이제 좋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최동원 망했고 뭐 이제 저한 불펜에서 조금 바짝인 전용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 아니고 하다 보니까 쓸 사람이 손동현, 박영현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가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좀 올해는 너무 심했어요. 예. 그래, 그나마 이상동이 튀어나와줘서 다행인데 그리고 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최강 야구보다 더 늙은 야수진 이러면서 이제 놀렸을 때 딱 그 걱정대로 흘러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황재균이랑 이제 허경민 두 베테랑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지금 쳐주고 있거든요. 딱 우르크 100 정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해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안현민이라는 그 선수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시즌 지금 두산이랑 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 좀 많이 심각했을 겁니다. 외국인 쪽도 이제 쿠에바스, 로하스가 동반으로 심각하게 부진한 것부터가 사실 예상 가능한 범주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외국인 선수 방송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쿠에바스는 징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로하스가 그냥 1년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망가질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솔리드하게 활약해 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더군다나 이제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발 중에서 1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역할인데도 키움 때보다 업그레이드는커녕 이제 그보다 좀 더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팬으로서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저 롯데 팬 입장에서 보면 헤이수스는 항상 에이스급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특정 팀 상대로 잘하죠. 근데 이게 헤이수스가 사실 오히려 LG 상대로 잘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좌타가 좀 많아. 그쵸. 그쵸. 좌타가 많기도 하고 키움 때 LG 잘 잡았고요. 그리고 KT는 결정적으로 LG를 잘 잡아야 되는 팀이에요. 잘 잡아야 되는데 헤이스스가 LG전에서도 상당히 못해줬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패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아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경기를 봤으면 아시겠지만 결코 이제 이 선수가 에이스 실링의 레벨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죠? 구속이야 잘 나오긴 한데 이제 투심러로서의 한계 그리고 이제 레퍼토리상 좀 많은 삼진을 이끌어내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 그런 외국인 선수의 트렌드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가을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고영표 소영준에 비해서 더 나을 게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 진짜 열심히 하고 응원가 좋고 가는데 응원가 아니 신나더라고요. 이게 응원가 좋음이 선수의 장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 타자로서는 분명히 이제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외국인 선수 퀄리티가 다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다 불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팀이 어떻게 지금 5강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항상 막판 KT는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되게 막 뒤집는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년째 반복해 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쌓여서 그렇지 이것도 한 번쯤 미끄러질 때가 됐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2020 시즌부터 계속 그렇게 하면서 플레이오프 계속 가신 거 아닌가요? 21년도 제외하고 그렇긴 하죠. 그죠. 네. 뭐 이번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은 없긴 한데 저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가 제일 최악이에요. 네. 네, 작년에도 저렇게 말했었어요. 그죠. 매년 최악을 매년 그렇게 네.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위팀인 롯데자이언츠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할 말이 정말 많음을 유의 부탁드리고요. 많이 일단-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태를 요약하자면 용두 3위인데 그 용두도 사실 어정쩡한 용머리였고 근데 일단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롯데 상황을 좀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3월 시작은 하위권이었는데 4월부터는 뭐 나오는 경기마다 선발승하던 박세웅, 결승타를 꾸준히 치던 나승엽, 그리고 공수 양면으로 큰 활약을 해줬던 전민재 등의 선수들 덕분에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어요. 그리고 5월에는 반즈에서 간보아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먹혔고요. 그러다 6월부터 죽죽 선수들로 기대받던 황성빈, 나승엽, 윤동희, 이호준이 한꺼번에 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네.
한태양, 박찬현, 뭐 김동혁, 장두성 등이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준수한 불펜진들이랑 같이 뭐 소위 말해 잇몸 야구로 버텼죠. 그렇게 8월 초까지 근근히 3등을 유지했는데 이제 데이비슨의 교체와 전준우 부상 이후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12연패라는 악재가 찾아오고 이제 6위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대참사였죠. 네. 이렇게 된 이유로는 좀 여러 가지 롯데 팬들의 의견들을 한번 조합해서 제가 중요한 점들만 좀 3가지로 추려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벨라스케스. 지금 아니 벨라스케스 이름 얘기할 때 너무 분명히 감사한 이름을 꾹꾹 부르셨는데 눌러서 얘기하시네요. 근데 어제 경기 보면 맞아요. 그럴만하게 했어요. 네. 네. 지금 녹화일자 기준으로 어제 경기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근데 솔직히 데이비스는 교체할 만했어요. 선발 10승 했다지만 평균적으로 5이닝 2, 3실점 하는 것은 외국인 투수한테 기대하는 거에선 좀 낮았다고 생각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롯데가 데이비스는 안 바꾸고 가을 야구 탈락했다 해도 뭐 데이비스는 안 바꿔서 못 갔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맞죠. 어디까지나 결과론적 이야기고 롯데는 교체할 명분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게 롯데 프런트 입장에서는 벨라스케스를 픽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술 후 복귀 첫 해임에도 트리플 A 성적이 나쁘진 않았었고 포심 가치도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어도 마이너에서는 상위권이라 평가받았기 때문에 뭐 직구 좋으면 통하겠지, 제구 좀 흔들려도 ABS가 도와주겠지라는 좀 안일한 판단을 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현재 비교되고 있는 LG 토러스트랑 비교해도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트리플 A 성적은 벨라스케즈가 조금 더 좋았었거든요. 그 이유만으로 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와서 두 선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네. 됐죠. 맞죠. 이 선수의 문제점은 중무기라던 포심이 전혀 먹히질 않고 구속도 평균 150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변화구가 좋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것저것 던져보는데 전부 밋밋해요. 이순철 해설위원이 해설 도중에 말하기를 변화구랑 직구가 전혀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던지는 족족 피홈런이 되고 이렇게 된 데에는 무려 2번에 걸친 톰리존 수술 이력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한 번 해도 치명적인 톰리존 수술인데 이게 롯데 프런트는 정말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도박수를 던진 건지 좀 스카우트 과정에 의구심이 드네요. 이 공인구 문제라고 하기에는 KBO 공인구가 포심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핑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녹화일자 기준으로 어제 한 이닝 보크 2개? 이거는 기본적인 자질 문제랑 더불어서 KBO를 좀 물러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감보아도 생전 처음 100이닝 소화하면서 체력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벨라스케스가 더 반등할 여지는 솔직히 제로라고 봅니다. 네. 네. 잔여 경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등판도 겨우 3-4경기 정도 할 텐데 반등하려면 여기서 다 퀄리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되겠냐? 이거죠. 이게 얼마 전에 대체 외국인 선수 방송을 했었을 때 저랑 패널 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의견이 토러스트는 통하면 안 되는 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포심은 KBO를 학살할 거다. 불과 이제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포심 스펙상으론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원래.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 트리플 A 마지막 경기에서 95마일 나왔나요?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모습대로 반등을 했었으면 KBO 와서도 당연히 잘 통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감보아보다도 포심 스펙 자체가 더 좋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 선수의 성공 가능성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저도 왜 이렇게 얻어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토미존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토미존 첫 해에서 구속 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타날 수는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점. 이 소총부대의 한계 그리고 지나친 전준우 의존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오면서 롯데의 전반적인 타선은 홈런은 적지만 빠른 카운트 안에 많은 안타 생산으로 비기닝 만든다는 이른바 소총부대 컬러로 픽스가 됐어요. 그게 작년에 잘 먹혔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점이 슬슬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팀에는 한두 명씩 있는 홈런 타자가 롯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KT는 안현민, LG는 문보경이나 오스틴, SSG는 최정이나 에레디아,
삼성은 디아즈 이렇게 팀마다 한 명씩 생각나는 홈런 타자가 있기 마련인데 롯데는 그게 아니에요. 레이에스만 해도 작년에 이미 거포형 타자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보통 김태형 감독이 타자들한테 빠른 카운트 이내에 적극적인 타격을 지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요. 문제는 이게 전반적인 팀 타격 사이클이 내려간 상황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타팀 타자들은 롯데 투수를 상대할 때 선구안을 활용해서 최대한 볼 카운트를 길게 늘려가는데 롯데는 정확히 그 반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이게 눈야구라도 해서 출루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하니까 초구딱, 헛스윙 이런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점들이 다 엇갈려 버렸다고 봅니다. 이게 로이스터 시절에 홍대갈 같은 화력 타선이 있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체 언제적 이야기야. 예, 전준우 부재라는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롯데가 6월에 잇몸 야구를 하기까지 했는데 이를 버틴 데에는 결국에는 꾸준히 경기 출장해서 득점권에서 해결해주는 전준우, 레이에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8월 중순 전준우가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12연패가 시작이 됐어요. 안 그래도 윤고 나왕의 전민재도 점점 부진하면서 부상으로 빠지고 8월에 레이에스도 상당히 부진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런 마당에 해결사가 없으니 타선의 침체는 당연지사였다고 보고요. 이러면서 저는 느낀 게 앞으로의 롯데는 전준우가 은퇴할 때 전력을 어떻게 구상하고 보강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안 그래도 이대호가 은퇴하면서 장타력이 확연히 줄었는데 이게 전준우마저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용케 잇몸 야구 뭐다 하면서 3등으로 저점 방어해오다가 후반기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터진 만큼 이 부분은 저희 박준혁 단장께서 잘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도 뭐 전준우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핑계거리를 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뭐 전준호 선수가 롯데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장타를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원래 이제 좀 장타를 이제는 좀 그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 선수들이 윤동희, 고승민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나승엽 그리고 저 누구야 손호영이잖아요. 근데 다 퇴보했어요. 그쵸. 네, 특히 이제 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빠른 타구 속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었고 한데 올해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전혀 아니죠. 그쵸. 윤동희야 뭐 그 부상으로 빠진 기간 많았다 쳐도 그리고 나승엽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에는 진짜 저는 터진 줄 알았어요. 네, 저는 1루 탑 되나? 이제 막 저거 뭐야 WBC 승선하나?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나승엽이 그 정도로까지 그 뭐라 해야 돼? 본인의 존 설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롯데가 지금 팀 홈런이 66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삼성이랑 지금 2배 차이거든요. 네. 삼성이 138개니까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렇죠. 절반보다 못한 수치인데 아무리 그 사직이랑 라팍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구장발로 이 정도로 그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홈런 타자의 부재가 지금 롯데한테는 너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 김태형 감독도 아예 완전히 탓을 안 할 수가 없죠. 해야죠. 해야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12연패를 하게 된 원인에는 이게 뭐 마냥 데이비슨의 저주 뭐 이런 우스갯소리라기에는 팀 전체가 정말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미 타격은 이 연패하기 전 8월 초에도 다른 팀에 비해 낮은 OPS를 보이는 등의 조짐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도화선이었죠. 뭐 윤나고왕, 손호영 부진, 뭐 선발진도 나균남 말고 전체적으로 부진. 이것도 타선 득점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패전을 먹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리고 불펜들도 갈리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연패 끊을 수 있는 기회 2번 날려버린 김원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롯데 팬들은 김태형의 실책도 적잖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문규현 수비 코치 기용에 대해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뜬금없이 안정적인 지도를 하던 김민호 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문규현을 올리자마자 롯데는 수비에서도 균열이 일어났어요. 시프트도 족족 실패하고. 문규현은 애당초 현역 시절에도 수비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코치인데 펑고도 제대로 못 칠 정도로 마이너스 역량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인맥발로 라인 잘 타기 하나만으로 이 팀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평가가 좀 안 세다. 좋긴 하네요. 네. 화가 많이 이- 나셨어요. 이게 12연패를 끊고 나서야 또 다른 책임이었던 주영광 이문 코치를 내린 것도 불만인데 끝까지 문견을 1군에 붙인다? 이거는 솔직히 팬들과의 기싸움이라고 느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고소당한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이런 그 코치의 그런 탓을 하기에는 올해 롯데 코치들 2군이랑 좀 많이 바꾸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안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1군에 코치 중에서 그게 누굴까요? 감독이죠. 그렇죠. 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네. 저도. 그리고 이게 원래부터 김태형은 장단점이 매우 극명한 분이에요. 뭐 장점은 야수진 구축, 단점은 불펜 혹사와 소위 말하는 양아들 기용 전법. 하지만 그 장점마저 8월부터는 퇴색되고 타선의 슬럼프 해결을 못한 것은 엄연한 실책이죠. 특히 작년에 공수양면에서 발전했다고 평가받은 고승민도 그 바탕에는 이루수 고정이라는 점이 컸는데 올해는 뭐 갑자기 우익수 돌렸다가 1루 돌렸다가 2루 가라고 하질 않나. 뭐 이런 식으로라면 선수 입장에서도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라인업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부진한 선수는 하루 정도 제외하는 거를 좀 보여줬어야 했는데 본인 고집대로 고정 라인업으로 가는 등 변화 시도에 소극적이었어요. 여기에 불펜까지 갈리니까 이제 정윤수, 정철원도 슬슬 지치고 결국 12연패에는 이런 점들이 다 맞물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면 경질 사퇴 얘기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그걸 바라진 않아요. 분명 김태형이 와서 좋은 쪽으로 바뀐 면도 있고 물론 투수들만 갈고 성적 못 내는데 잘라야지라고 반박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역대급으로 드라마틱하게 좀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시즌 후에는 본인도 좀 되돌아볼 점을 심사숙고하고 타협점을 좀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야구에서 저는 감독 탓을 어지간하면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리고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그 팀의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반대로 감독이 팀을 망치는 거는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탓을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던가 고의로 뭐 아예 뭐 나갈 때마다 뭐 1회부터 9회까지 번트 9번 되게 하던가 이 정도의 실책이 아니라면 저는 감독의 개입이 사실 경기에 그렇게까지 그 미치는 영향이 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 롯데 올해 야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제발 원포인트 릴리프 그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좌우놀이.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정말 좋은 자원이고 한 거 알겠는데 아니 그 좀 심하잖아요. 그쵸. 그쵸. 출장 경기 수가 지금 거의 한 90경기 페이스인가요 아직도? 아, 네. 이제 여전히 1등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닝 소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42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네. 한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 한타자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공 하나 던지고 내려가기 위해서 불펜 투구를 무조건 하고 투수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웜업을 하고. 네, 웜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그런 체력 이슈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그런 혹사 지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사실 올해 이제 정현수가 등판을 준비했던 경기는 거의 100경기가 넘어갈 거예요. 그죠. 100경기 내내 몸 풀고 네. 있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서 한타자 두타자 상대하고 내려가는 과정의 반복일 거예요. 이러면 선수 성장에도 솔직히 도움 안 되고요. 네. 근데 정현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무기가 세컨더리 피치가 그리고 커브 그리고 서드가 슬라이더잖아요. 근데 이런 구종 조합으로 사실 우타자 잘만 잡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저도 그 고집해서 좌우타자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불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네. 저는 100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선수들 퀄리티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기용하는 면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다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6인가요? 이제 7위입니다. 7위. 7위? 네. 7위 NC 다이노스 만나보겠습니다.
현 상황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만 이 방송이 기획이 됐다면 네. 제가 목청 높여서 왜 우리 팀이 5등을 해야만 하는가를 역설했을 테지만 이제 NC는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경쟁 팀들과의 전력상 한계가 좀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정말 울적합니다. 일단 NC 다이노스는 현재 6위 롯데와 2경기 차로 뒤처진 7위에 랭크가 돼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영아 씨처럼 이제 NC 다이노스의 기대와 평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NC는 지난해 9위를 기록했음에도 별다른 전력상 보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25년 시즌 전망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관계자들이 9위로 예측해서 조금 서운에 삐쳐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윤성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9위라고 해서 모기업 사정 안 좋으니까요.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가 좀 성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신적 지주 같았던 출신 선수를 감독으로 선임한 것도 어쩌면 이제 그런 과정상의 한 과정이지 않을까, 멀리 도약하기 위해 움츠리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팀이 시즌 말미에 이 경쟁에 끼어 있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일면 기특하기도 한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조금 조급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도 조금 이해는 돼요. 4등이 저기 보이는데 우리 그쵸. 찍먹도 했는데 그렇죠. 저기 바로 있는데 차라리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면. 그죠,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네. 어린 선수들도 기용도 하고 여러 선수를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퀵워크를 많이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보이니까 자꾸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죠. 한번 해봤으니까 자꾸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외국인 투수 듀오 중에 이제 라일리 선수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로건 선수가 조금 아쉬워요. 네. 로건 선발일에 한두 경기만 좀 더 잡아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희재 PD님이 써주신 게 있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로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네. KT 두산 키움 상대로만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항상 의문이었던 게 이런 좀 이제는 파워피처가 아닌 유형의 그런 스타일의 외국인 투수가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좀 역시나 이제 평균 맞아요. 정도의 타선만 되는 팀 만나기만 하더라도 너무 얻어터지는 게 좀 눈에 맞아요. 보여요. KT 두산 키움이 다 이제 타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들이잖아요. 아무래도 평균적인 팀들보다는 어차피 이 팀이 그 NC 같은 경우에 투수진 플로어가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일리 비슷한 유형을 차라리 하나 더 뽑아서 좀 더 이제 고점픽만 좀 꽉꽉 채웠으면 차라리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로건보다는.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느 팀이 안 그렇겠냐마는 투수가 없습니다. 네. 괜찮은 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투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즌 전부터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가 됐던 건데요. 시즌 직전에 송명기, 이용준이 상무 입대를 했고 네. 스프링 캠프에서 이재학 선수가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했고요. 현재는 수술 중에 재활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오겠죠. 이용찬 선수가 4년 만에 선발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마저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신민혁 선수를 제외한 토종 선발 두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펜이 약한 팀인데 약한 선발 때문에 이어지는 불펜 피로도까지 또 더해져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년에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저 앞에 5강이 보이니까 자꾸 조급한 그런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 같다. 네, 마찬가지로 네. NC 경기를 좀 보다 보면 네. 제일 답답한 게 국내 선발 올라왔을 때 경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누구 있었죠? 목지훈이 그나마 좀 잘하긴 목지훈, 했는데 김노건 그 중에서는 선수도 있고. 김노건이라든지 뭐 네. 신민혁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너무 이닝을 못 먹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불펜 투수들을 맞아요. 너무 많이 소모를 해요. 맞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호준 감독님의 혹사 그 관련 인터뷰는 좀 굉장히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NC가 이제 찾아보니까 퀵쿠크가 SSG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요. 퀄리티 스타트가 35회로 압도적 꼴찌.
그리고 당연히 선발 이닝 소화도 압도적 꼴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펜 투수들이 전담하는 이닝이 많아지고 불펜 투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이닝도 가장 많고 경기당 투수가 이제 투수 사용이 5.13명 으로 가장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신종 투마카세로 악명을 떨치는 아까 말했던 그 김태형 감독의 롯데보다 더 많은 수치예요. 맞아요. 경기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보다 보면 투수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저도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인데도 네. 그렇게 전망이 음. 좋지 않게 기대를 하는 팬인데도 그 이유가 이미 너무 많이 갈렸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올해는 이제 무난한 멸종 시즌이 될 줄 알았다고 나약한 소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쉬운 상황이 되니까 이렇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집 없이 전전하던 원정 33연전이 좀 너무 아쉬워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고생 많이 네. 했죠. 네. 네. 그때가 그런 일이 만약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고 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래도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남은 경기 최선만 다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위를 한 3일인가요? 찍먹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그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팀에게서 4위를 한 걸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년에 대한 내년 도약을 위한 가능성 정도로 좀 생각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말을. 네. N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투수진, 특히 불펜 피로 누적이 상당한 상황에서 빡센 장여 일정을 잘 소화하려면 그만큼 타자, 그러니까 야수진에서 좀 더 벌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미 너무 잘 맞아요.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맞아요. 의구심을 들 정도로 올해 야수진 상태는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수진한테 뭔가를 더 바라는 건 냉정히 말해서 무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돌아오는 에이스가 있잖아요. 그 선수한테 좀 에이스. 에이스 언제 돌아올까요? 한숨 내일 옵니다. 네 이따 얘기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파리 기아 타이거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 시즌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경험해본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사실상 저는 하늘이 버린 시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황동화 선수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안타까워.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 뛰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상 신호에서 건너고 있는데 다친 순간부터 올 시즌 하늘이 버렸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하늘이 버린 시즌 생각을 해서 이봉호 감독이나 선수들에 대한 원망은 크게 없었어요. 네. 근데 좀 막판 가면 갈수록 이봉호 감독 운영도 약간 이해가 좀 안 되고 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 제일 큰 건 일단 당연히 김도영 선수 이탈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번이죠. 네. 한 시즌에 햄스트링 3번 터지는 건 저는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건 좀 심하긴 해요. 네, 좀 이게 앞으로 전 습관성으로 예, 이어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햄스트링이 원래 다치면 계속 다치는 부위라서 관리를 앞으로도 잘 해줘야 되지 않나. 메이저리그도 가야 되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봉호 감독이 햄스트링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네. 같은 3루 포지션이기도 했고 맞죠, 맞죠. 그래서 네. 관리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선수 본인의 부주의한 도루 시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치는 것도 있었고 한 게 좀 큰데 일단 이게 스노우볼이 크게 굴렀죠. 왜냐면 작년에 WAR이 제 알기로 8입니다. 8인데 사실상 8승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 8승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팀 무게감이 훅 떨어지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전 9명 중에서 최영호 선수 제외하고 전부 부상을 한 번씩 당했었습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 1군 엔트리 중에서 1군에 계속 붙어있는 선수 2명이 최영호 선수랑 유틸리티 김규성 선수 말고는 전부 다 2군을 한 번씩 갔다 왔었거든요. 제일 아저씨를. 네, 그죠. 제일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제일 연세가 아저씨가. 있으신 분인데 저희 가장 최영호 선수 골든글러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일단 진짜 먹튀의 기로에 서 있는 나성범 선수가 너무 오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도 크고 있을 때도 솔직히 크게 도움이 안 됐거든요. 시즌 초반에. 네. 이게 제가 초반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월인가 4월에 롯데랑 사직에서 할 때였어요.
140 직구에 밀리더라고요. 배팅 스피드가. 보고 놀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왜 기로에 서 있냐고 했냐면 아직 튀진 않았기 때문에 기로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 팀 모 검사님에 비하면 아, 그죠, 경기를 그죠. 꾸준히 출전하시죠. 자리가 많이 불편하네요. 네. 자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네. 아직 튀진 않았기 때문에 먹튀에 기로에 섰다고 하겠는데 나성 선수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선민 선수도 솔직히 좀 지탱을 해줘야 되는 나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나이는 맞지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인들 위주로 경기 구성을 했잖아요. 기아가 시즌 중반에. 그래서 그걸로 톡톡히 6월에 수혜를 봐서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 젊은 선수들만 있다 보니까 좀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약간 네. 선수들이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접근 방법이 최영호가 해결을 못하면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선민 선수가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황동호 선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다 잊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 곽도규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아, 네, 그렇죠. 아예 가버리면서 그래서 시즌아웃이 됐죠. 네, 그래서 좌완 선수가 이준영 선수랑 최지민 선수 둘 남았는데 이준영 선수 하면 흔히 말하는 만번 깎은 슬라이더라고 좌타 원포인트로서 최고의 구종 가치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점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피홈런을 맞기 시작하고 있고요 요새. 그리고 최지민 선수는 뭐 그냥 네, 뭐 군대 면제가 왜 최지민 선수여야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재고가 안 되죠. 그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그래도 이제 최영호 선수나 내일 선수나 뭐 박찬호 선수 같이 조금만 빠지거나 안 빠지면서 고생해준 선수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떠오른 뭐 오선호 선수나 서경탁 선수 그리고 갑자기 왜 잘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김호령 선수까지 막 터진 게 있죠.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나머지 선수들 다 돌아가면서 부상당하니까 이 선수들만으로 뭘 어찌 할 수는 없죠. 이 선수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였으면 이미 컨텐더 팀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쯤에서 시즌 정리를 하고 좀 그냥 불펜 좀 쉬게 해주고 내년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네, 일단 뭐 다음 거 얘기하자면 일단 처음은 이 정도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불펜진 불안함이 좀 제일 크지 않나. 혹시 불펜진에서 다친 선수는 곽도규 선수, 황동원 선수 제외하면 다 건강하게 뛰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만 합니다. 건강만 해서 이게 사실 시즌에 많이 좀 힘이 들어진 시기가 몇 번 있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처음이 황동원 선수 다친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그 전반기 마지막 하나전 피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때까지 기아가 피수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 그래서 이제 하나랑 그때 수입을 하면 제가 알기로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조상호 선수랑 정혜영 선수가 경기를 거의 사실상 숨통을 끊어버린 상황이었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정혜영 선수한테 막 면죄부를 조금은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시즌 초반에 다른 불펜들이 레디가 안 된 게 보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혼자 정혜영 선수 고공무를 좀 많이 해줬어요. 물론 그걸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불펜 투수의 덕목이고 마무리 덕목이고 생각은 해요. 뭐 많이 던졌으니까 나중 가서 못해도 돼 이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무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정현 선수를 빼고 전상현 선수는 요새 잘해주고 있으니까 빼면 남은 범인은 한 명입니다. 네, 남은 그렇죠. 범인은 한 명인데 이제 1라운드 픽 주고 데려왔던 1라운드뿐만 아니라 4라운드까지 얹어준 저희 1+1 조상호 선수까지 있는데요. 아 조상호 선수가 이게 사실 저는 초반에 좀 불안은 했어요. 왜냐면 네. 속구 구속이 너무 떨어진 게 보였고요. 구위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게 보였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을 봤던 게 약간 관록이 있는 투수라 그런지 변화구로 좀 맞춰잡더라고요 선수들을. 네. 이런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즌이 가면 갈수록 이 선수의 배가 나온과 동시에 이게 갑자기 구위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해서 공이 막 맞아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또 조상호, 최지민 선수가 날린 경기가 너무 많았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두 선수 지분이 좀 크고요. 사실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러면 타선에서도 기존에 뛰던 선수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윗선 선수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기아에 없지만 최원준, 이우성 선수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 너무 안 좋았어서 맞죠. 예, 이 팀 부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 말고도 점수가 계속 오르질 않는 타선이랑 내일 제외하면 자꾸 뭔가 어딘가 하나씩 이상한 걸 하는 선발진 등등이 있는데
기아의 길을 다 하면 제가 한 4시간 할 것 같아가지고 제일 큰 거 2개 짚고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우승 시즌 다음에 부진하는 거야 이제 뭐 워낙 유명한 그런 밈이 되었지만 그죠.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시즌이에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불운하기도 하고. 근데 김도영이 사실상 없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타선, LG 다음으로 삼성이랑 견줄만 하죠. 그리고 최영우가 은퇴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김호령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타격에서도 사실 태어난 거죠, 네. 살아난 거라기보다. 신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선우도 이제 타격 포텐셜이 어느 정도 터졌던 시즌에 이 정도로 불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진에서도 유정철도 언급이 안 됐었지만 이탈했었죠. 그리고 이제 올러 같은 경우에도 세부 지표보다 지금 훨씬 불운했다는 점에서 이 팀의 그런 모든 불운이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불운이 좀 저는 화가 나는 게 네. 이게 기아가 올해 조상우 선수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네. 장현식 선수한테도 LG랑 거의 따라가면서까지 맞춰주려고 했던 것도 여태 우승 시즌 이후에 불펜이 약화돼서 자꾸 그 징크스가 생겼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보강을 했는데도 불펜이 망가지고 부상이라는 이슈가 생겨버리면 이건 뭐 분석도 할 수가 없는 맞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서 뭘 배울 수도 없다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네요. 네,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아 코어들은 잘 잡혀 있는 팀이니까 네. 내년에 또 다시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10경기 남짓의 기간에서 각 팀에 좀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한번 순위 역순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시 기아 타이거즈부터. 저희 변수 저희도 은근 우천 취소가 많았어서 잔여 네. 경기는 많습니다. 그렇죠. 이 잔여 경기가 이제 희망 고문이 될지 아니면 그냥 고문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NC랑 똑같이 남았네요. 너무 네. 공감이 가요. 지금 네. 얘기를 듣는데. 네. 20경기가 남았어요. 저희가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실 이게 초반엔 좋았거든요. 왜냐면 막판 가서 다 돌아오면 그때 해보자 였는데 이제 희망이 안 남아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남은 키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뽑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성영탁, 전상현 선수 같이 좀 고생한 선수들 시나우 처리를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형 선수랑 정현창, 윤도현 선수 이 3명을 키포인트로 꼽고 싶은데요. 이 선수 3명이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저희 군 문제에도 좀 많이 엮여있거든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거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현창 선수랑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저희 세대 교체에 좀 원활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정현창 선수 잘해야 박찬호 선수 FA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3명 저는 키포인트로 꼽고 싶고요. 네, 남은 경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 타격 재능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항상 그죠. 기대를 했었는데 나올 때도 잘하고 근데 잠부상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올 그죠. 시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잠부상 없이 온전히 발휘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네, 돌아와서 9월 또 홈런도 치고 2일, 했습니다. 네, 9월 네. 2일 경기였나요? 네. 그때 돌아와서 잘 해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기아가 사실 이 정도로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일이의 0점이 얼마나 빨리 잡힐까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힘들어 보여요. 이제 좀 무의미해 보이고 남은 시즌에서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NC 다이노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가 이게 참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오늘인가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는데 구창모 선수가 등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뭐 100% 컨디션도 아닐 것 같고 뭐 3이닝 59 제한이 있다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어서 아마 8등이랑 더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경기 차인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그때 구창모가 하드 캐리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단 하나 기대되는 거는 잔여 경기 동안 이제 군대에서 돌아온 하준영 선수가 있어요. 네. 소희연 선수도 있고 이 두 선수가 좀 많이 나와서 내년을 위한 그런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 네.
전 그래도 네. NC 같은 경우에는 승패 맞은 마이너스 4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5할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국내 선발 투수한테는 기대를 걸기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김노관한테 당장 잘해라 뭐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구창모의 조기 복귀는 어쨌거나 큰 도움이 될 확률이 높겠죠. 아무리 그래도 나올 때는 잘했던 투수니까 그래도 본인이 또 팔을 부여잡는 그런 사태만 안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구창모 선수를 제가 뭐 선발이 등판이 예정돼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지 않은 이유가 구창모 선수는 일단 던지고 나서 그 다음 5일을 봐야 돼요. 그 5일 동안 나는 기사를 봐야 진짜 온 거기 때문에 전 아직 이렇게 막 들뜨지 않습니다. 구자랄이시네요. 네. 근데 그 구창모가 2군 재활 등판이 한 번밖에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본인이 이제 1군에서 하겠다. 몸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1군이 원래 몸 만드는 곳인가요? 궁금해서 저도 잘 1군이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 몸을 괜찮은 거 맞겠죠? 뭐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니까 뭐 믿어야죠.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선수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네. 박건우가 아, 장타가 너무 안 터져요. 물론 35살이라서 이 선수도 이제 꺾일 때가 되긴 했는데 그거 감안해도 좀 맞아요. 너무 빠르게 이제 장타툴이 훅 꺾여버린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올해 뜬공 땅볼 비율도 좀 많이 심각해지고 이 선수가 원래 땅볼이 더 많을 수가 없는 유형인데 올해 뭐 1.0은 무슨 1.2를 뚫었던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좀 박건우 선수가 좀 더 장타에서 힘을 써준다면 좀 더 무서운 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6위 롯데자이언츠 만나보겠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다 셋이 다 목소리가 똑같이 시작하지 않아요? 다 한숨으로 시작하시네요. 막 지금 이 상황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롯데가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기기? 막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12연승. 근데 이렇게 12연패를 한 이상 이렇게 한다는들 결국 4, 5등이 최대치 이렇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려면 롯데는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선 여기 지금 모인 나머지 중위권 팀의 부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준우도 계속 손목이 안 좋다고 하니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음. 이제 이쯤 되면 복귀할 때 됐는데 싶으면서도 복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장타 가뭄 현상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롯데니까 네. 저는 원래였으면 노진혁 선수 꼽으려 했거든요. 네. 변수로. 근데 말소됐죠. 그죠, 말소됐죠. 그러니까 이게 김태형 감독님 인터뷰로는 말수 이유가 그냥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3구 삼진 당했을 때 네. 이후로 갑자기 말소 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좀 뭐 개인적인 이슈로 그렇게 말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네. 원래도 네. 김태형은 이 타석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헛스윙하거나 그러니까 루킹 삼진 당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냥 선발 스타팅 라인업에서도 바로 제외해버리고 막 네. 한 이닝 만에 제외해버리고 어. 이런 일이 많은 감독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해는 한다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노진혁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 그렇죠. 애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상황인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 노진혁은 이제 8월에 복귀한 이후에 복귀 전에 되게 성적이랑 화끈했잖아요. 성적도 괜찮았고 네. 타구질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근데 굳이 왜 싶긴 하죠.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장타가 없는데 그래도 노진혁은 장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뭐 장타를 뭐 조상님이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5위 KT 위즈 만나볼까요? KT 같은 경우에는 잔여 일정이 널널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홈 경기가 많은 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팀이 홈에서 딱히 이점이 없다는 거고요. 맞잖아요, 솔직히. 네. 가장 그리고 큰 문제는 9월에 LG랑 5번 만나요. 이게 제일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LG가 지금 좀 봐주면서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매직 넘버가 14인가 남았을걸요? 그래서 LG도 마냥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유롭게 KT를 상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LG와의 경기에서 이제 문성주한테 마치 23년도 코시 3차전 그 오지환 홈런이 오버랩 되는 그 역전 만홈런을 맞고 나니까 이 팀은
LG한테 지금 상성이 너무 극악으로 잡혀 있다. 지난 몇 년간 그냥 너무나도 그 잡아야 할 경기를 놓쳐버리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요. 남은 LG 4경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불펜진의 과부하가 벌써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박영현보다도 지금 손동현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상 복귀 후에 사실 이 후반기 손동현의 페이스는 지금 엘리트 레벨의 불펜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막 갈아서 써도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 지금 몸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낫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그래도 계속 나와야 쓰고 되니까. 있어요. 예. 이외에 불펜 퀄리티가 이상동 말고 믿을 수 있는 불펜이 잘 없어서 근데 이상동도 지금 이틀인가 휴식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뉴페이스가 지금 딱히 나올 상황도 아니고 KT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상동이 휴식을 좀 멀쩡하게 하고 돌아와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좀 막아줘야 그래도 손동현이랑 박영현의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키플레이어로 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욕먹은 장성우가 그래도 요즘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거 알겠는데요. 그죠? 네,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이게 이 선수가 포수로서 지금 저는 나오면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망타자로만 나오니까 이제 허리가 좀 괜찮아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타격에서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선수가 지망타자로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강백호를 못 써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강백호가 몇 경기째 이제 대타 자원으로만 간간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성우가 다시 포수로 돌아간다. 저는 이거는 사실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팀 입장에서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진짜 강백호한테 1루를 남은 기간 맡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강철 감독님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성우가 포수로 돌아갈 건데 그 남은 기간에서만큼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4위 삼성 라이온즈 만나볼까요? 삼성의 일정 자체는 좀 널널한 편이에요.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휴식일도 꽤나 적재적소에 잘 넣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은 남은 팀들에 비해서 상당히 널널한 편인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녹음 중인 지금 토요일 기준으로 이제 한화 만나는데 폰세 와이스 둘 다 안 만나고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큰 호재죠. 맞죠.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18일까지 5강권 경쟁팀인 SSG, KT, 롯데, NC를 연달아 만나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NC 빼고 전부 다 라팍에서 하는 것도 지금 라팍에서 타자들 굉장히 잘 치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승규가 아쉽게 시즌을 조기 마감한 상황에서 최근 이제 다시 1번으로 기용이 되고 있는 이 김지찬 선수가 또 굉장히 요즘은 출루를 잘 해주고 있는데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 이 선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김지찬의 활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김지찬이 삼성 팬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월에 버닝 해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불펜이 아무래도 시즌 내내 헐거웠던 삼성이기 때문에 일단 김재윤이 안 퍼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김재윤이 무조건 지금 클로저를 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불펜에서는 그 정도고 선발진이 그래서 오히려 긴 이닝을 커버 쳐줘야 이 불펜진의 약점이 좀 희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라도랑 원태인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 있는 그런 확실한 선발 투수들이잖아요. 당연히 콜스 기본으로 깔고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선수들인데 가라비토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단위로 컨트롤 기복이 계속 있죠. 텍사스 때도 이 선수가 사실 그랬는데 가라비토가 좀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닝을 길게 끌고 가줘야 불펜이 좀 덜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최원태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피칭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 선수의 불안함이 좀 사라진다면 강력한 타선을 필두로 그래도 막판 경쟁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3위 SSG 랜더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녹음일을 기준으로 랜더스는 18경기가 남았는데 그중 11경기가 이제 5강 경쟁팀과의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긍정적인 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에 뭐 4-5경기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좀 랜더스의 가장 큰 장점인 불펜 기용을 좀 더 원만하고 좀 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 같고요. 아, 부럽습니다. 사실 지금 랜더스가 풀전력이어서 남은 기간 뭐 엔트리에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진용 선수가 한 번쯤은 올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마일리지가 좀 쌓일 대로 쌓여서 예전과 같은 9위를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퓨처스 뭐 12경기 2실점이라는 호성적도 있고 또 여러 번의 포스트 시즌에 대한 경험은 사실 뭐 제가 바라는 거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로 간다고 하면 좀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필승조 외에도 뭐 전영준, 박시우, 뭐 성영진, 박기호 같이 좀 젊고 좋은 투수들이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중압감이 큰 프로 같은 무대에서는 이 젊은 투수들이 사실 기존과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격조에서도 서진용과 같은 좀 베테랑 투수가 있다면 투수진이 좀 한층 안정감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키플레이어는 지금 현재 이제 좀 잘하고 있는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좋겠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 선수로 뽑았는데요. 투수 쪽에서는 이제 이로운, 타자 쪽에서는 류효승 선수 뽑아봤습니다. 뭐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60 플러스 이닝을 소화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내구력 이슈로 전반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후반기 때 보이고 있는데요. 뭐 8월 달 이제 성적표를 보면 11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9실점 기록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내구력 이슈로 인한 구속 저하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전반기와 비교하자면 직구 평균 구속으로 봤을 때도 2kg 정도 좀 줄었는데 이론과 같은 좀 구위형 투수한테 직구 구속 하락은 이제 직구 구위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구 구위와 선수의 멘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로운 만한 투수를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남은 기간 좀 피칭 디자인 잘 가다듬고 또 아쉬웠던 한 경기 때문에 좀 위축되지 말고 본인 공에 좀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선수들 보면 드는 생각인데 본인 덕분에 이긴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네, 많죠. 맞습니다. 이론,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이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선수 표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다 잡고 다시 잘 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뭐 이론이 팔에 안 막아도 사실 지금 김민 올리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부터는 네. 김민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저 안 되면 조병현 멀티잉 써요. 그 정도만 해줘도 네, 충분하죠. 다음은 이제 류호승 선수인데요. 사실 야구를 즐겨 보시더라도 이 선수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랜더스 팬분들 중에서도 얘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간단하게 좀 프로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선수 이제 대졸 출신으로 2020년 6라운드 60번 선수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최지훈 선수하고 드래프트 동기거든요. 그래도 이 선수 이제 나름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싹수 있던 선수였거든요. 이제 그 첫 시즌 이후에 군복무를 마치고 퓨처스에서는 사실 꽤 유명했어요. 그래도 이제 2023, 24, 25 시즌 모두 장타율 0.55를 넘긴 장타툴 확실한 선수긴 한데 올 시즌 전까지 1군 출장 기록이 단 12경기여서 아마 다들 모를만 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타자가 이제 12경기밖에 못 뛰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선수 이제 96년생임에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다는 평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아마추어 때는 1루를 보다가 이제 프로 와서 이제 외야를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제 퓨처스에서도 치타로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좀 줄을 이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에도 이승용 감독이 이제 류호승은 지명타자로만 활용하고 아마 이제 내년 스프링 캠프 때부터 좀 포지션을 재정립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1군 기회를 받은 건 사실 이제 처참한 랜더스의 좀 타선 덕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류호승은 좀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올 시즌 이제 8월 16일 콜업 이후에 13경기에서 타율 3할 7푼 그리고 장타율 0.7 가까이 이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랜더스 팬들이 좀 목말라 했던 거포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구투에도 좀 부족하다는 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컨택 능력이 있으면서 문학을 이제 밀어넘기는 타자가 얼마만인지 사실
너무 반갑습니다. 팬 입장으로서. 그래서 약간 누가 떠오르냐면 개인적으로 뭐 임팩트로는 이제 2022 시즌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한 시즌인데 그때 이제 케빈 크로운 선수가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되고 이제 1루에 완전 누구 써야 되지 이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난세에 깜짝 등장한 전희산 선수 임팩트가 네, 생각이 나고요. 또 이미지로는 이제 같은 대졸 출신의 하이 라운더이자 외야 거포 자원인 한유섬 선수가 떠오르는데 네, 그대로 한유섬 선수의 자리를 이어받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팀 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류효승 조심해라. 실제로 어제도 저 당했죠. 블라스케스 네. 상대로 쳤죠. 네. 어제 타격 보니까 진짜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였던 게 이 선수가 대졸에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 나이가 어느덧 29. 맞아요. 네, 생각보다 나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을 야구 이제 막차에 탑승할 세 팀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뭐 3위, 4위, 5위 한번 뽑아볼까요? 누구부터 한번? 저는 KT가 제일 떨어진다고 봤고요, 당연히. 원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면 원래 좀 평가절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힙스터 픽으로 3위 삼성, 4위 SSG, 5위 롯데로 뽑고 싶어요. 삼성의 페이스가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KT가 근 몇 년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 좋게 후반기 버닝했던 거는 올해도 그렇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진짜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경쟁팀들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한 면이 많은 팀인 것 같아서 이미 욕심은 좀 내려놓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쓱3 컷롯 중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최근 좀 기세가 좋은 삼성을 만나본 지 좀 오래돼서 사실 순위를 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해야 한다면 팬심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네 3위 SSG, 4위 삼성, 5위 롯데로 일단은 뽑아놨는데 사실 약간 머리로는 KT가 5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이 롯데를 너무 이제 응원하게 되는. 사실 KT 프로업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도 맞아요. 네. 그죠. 작년에도 이제 5위 결정전에서 저희가 또 아깝게 미끄러져서 한번 이제 롯데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연속 나갔으면 많이 나간 거죠, 사실. 그죠, 많이 나간 진짜 거죠. 많이 나간 거예요. 네. 아유 말이라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퍼져도 뱉는 게 롯데라서요. 근데 저는 이 기세로라면 SSG가 3위를 굳건히 할 것 같고 4, 5위는 삼성과 KT 두 팀에서 결정 날 거라고 봐요. 일단 투타 조화가 된 SSG는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팀이고 삼성이랑 KT도 후반으로 갈수록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남다르니까요. 이게 삼성은 이제 불펜진들까지 안정화된 게 크고 KT는 아무리 불펜 흡사가 많다고 한들 이들이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게 크죠. 여기에 KT는 뭐 안현밀, 뭐 현재로서의 장성우, 강백호 등 든든한 타선이 존재하니까 금상첨화라고 현재로서. 봅니다. 순간 의심할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골라보자면 저도 팬심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서 3위 SSG, 4위 삼성, 5위 KT로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이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기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 시즌에 저희 SSG가 삼성한테 좀 약한 모습이라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남은 19경기에서 만나는 팀들이 이제 18경기죠. 18경기에서 만나는 팀들이 상대 전적이 좋았던 팀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건희 씨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SSG가 KBO 유일 타이브레이크에서 패배해서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팀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참사가 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3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SSG, 삼성, KT 보는데요. 이 디테일 좀 첨가를 하면 이게 KT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KT 롯데 타이브레이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타이브레이커 무조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저 이번에 너무 불안한 게. 근데 타이브레이커에 강하죠. 근데 전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타이브레이커. 아. 그만 봐도 돼요. 이거 너무 잔인해요. 힘들어. 거의 단두대 매치죠. 이제 그만 봐도 돼요. 저희.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쿠에바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 타이브레이커에서 마냥 강하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KT 껴 있으면 뭔가
일단 KT를 넣고 타이브레이커 생각까지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일단 SSG가 수경님 말씀하셨듯이 그 SSG가 남일전에서 전적이 좋았던 팀들이 많고 저는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SSG가 좀 강팀이 가져야 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어 라인도 탄탄하고 1, 2, 3선발 갖춰져 있고 불펜진 좋고 네. 이런 부분이 좀 후반 가면 갈수록 도드라진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박승현 선수 이탈은 좀 안타까운데 그거 말고도 팀 상황이 좋고 가장 큰 건 선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 이 시점에 되면 대부분 선발 잘하는 팀이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그게 되니까 그게 좀 좋지 않나 생각 들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재훈 선수 폼 찾은 게 제일 크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KT 롯데는 진짜 저는 고르기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타이브레이커까지 해서 고영표 등판하면 KT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KT로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SSG가 3위 이렇게 뒤집었을 그 순간부터 여기 3위 자리는 SSG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이 시점에 KT라고 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습니다. 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네. KT, 삼성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KT, 삼성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냥 우리 집에서 수원구장이 더 가까워서 사실이네요, 사실. 보러 가고 싶어서 그냥 보러 가고 싶어요. 네, 그런 정도? 삼성이 4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SSG, KT, 삼성 이 세 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 4등 못할 거면 그냥 가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네. 정말 배부른 소리죠. 그러고 아이. 작년에 또 그거 진짜 두산 입장에서 사고예요.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정도예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올 시즌 3위부터 5위까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프로에서 기다리는 하나 이글스의 입장에서는 좀 어느 팀이 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2위 한화일 거라는 가정 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올 시즌의 한화 상대 전적을 보면 지금 중위권 6개 팀 중에서 한화가 가장 강했던 팀이 이제 기아였는데요. 이 기아, NC, KT, 롯데, SSG, 삼성 순이었습니다. 한화가 뭐 후반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어도 넉넉한 게임 차로 2위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느 팀이든 자신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삼성이랑 현재 상대 전적이 7승 7패로 유일하게 승률이 50%를 넘지는 못하니까 그나마 좀 뽑아보자면 삼성은 안 왔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전제로 한화가 일단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선발이 너무 강합니다. 사실 네, 맞아요. 사실 엄상배 선수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버티고 있는 건 나머지 1, 2, 3, 4 선발이 너무 좋고요. 이 라인이면 사실 저는 누가 더 걱정 안 하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전에서 선발 투수가 잘해주는 거에 가치는 상상 이상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선발 견줄 수 있는 팀은 LG나 SS 정도 말고 없을 텐데 저는 한화는 그 위체급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작년에 뼈저리게 느낀 건데 작년에 이범호 감독이 한국 시리즈 전에 롯데랑 연습 경기를 했었죠. 그때 네. 김태형 감독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저희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면 되냐 했는데 뭐 하려 하지 말고 지그시 눌러라 라고 해서 실제로 지그시 눌러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그시 누르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저는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삼성이 작년에 가을 야구에서 선수들이 대부분 잘했어요. 타자들이. 네, 맞죠. 경험도 쌓였고. 네. 보통 타자들이 가을 야구 가서 못하는 경우가 변수로 크게 작용한다 생각하는데 이미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좀 더 잘 물어뜯을 수 있다면 삼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화 입장에선 삼성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SSG랑 한화가 지금 하고 있는 야구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죠. 네, 물론 타선은 저는 아직도 SSG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선수들의 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SSG랑 상당히 유사한 점은 많은데 조금씩이나마 더 유리한 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슷한 유형의 팀을 상대할 때 단기전에서 조금이나마 좋은 점들이 하나에게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삼성이 오히려 한화랑 지금 정반대의 야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후라도 원태인 가라비토가 상당히 강력한 그리고 위협적인 선발진이고
한데 아래에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보다 체력 소진은 있겠지만 이 팀이 워낙에 라팍에서 강세를 띠는 것도 생각보다 그런 단기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좀 까다로운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 그 삼성 하나 시리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성이 수입했잖아요. 거의 압살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보면서 하나 입장에서는 삼성이 좀 많이 까다롭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에 원호님, 희재님 말씀에 모두 동의해요. 지금의 하나로서는 사실 누가 와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선발진을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엄상백은 좀 논외로 치고 여기서 희재님 말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SSG랑 맞섰을 때 오히려 지표가 더 앞선 게 하나이기 때문에 SSG가 오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SSG나 삼성 모두 한번 터지면 매우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는 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 팬들이 좀 타격을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두 팀 상대로 최고의 대비책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폰세, 와이즈, 류현진, 문동주가 잘 버틴다 해도 어느 순간 분명 공략당하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하나는 전반적인 타격에 대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베라토랑 지금 최은성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언제 복귀해서 또 언제 페이스를 끌어올린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 앞으로 이 플레이오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제 순위가 뒤바뀔 일은 없겠죠? 1등하고 2등하고. 워낙에 아, 2, 3등 네. 격차도 크고 1, 2등 격차도 커서 이제는 어지간하면 진짜 뭐 7연패 뭐 이런 상황만 안 일어난다면 뒤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25 시즌 KBO 가을 야구 막차편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